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혹시 요즘 아무 이유 없이 지치고 무기력하며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일상은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들.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오디오북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겪은 번아웃의 순간과 그 속에서 발견한 회복의 실마리를 함께 들어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풀려갈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1장. 끝없이 가라앉는 출근길의 마음. 수연 씨는 마케팅 회사에서 8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일상이 무기력해지고 머리는 멍해지며 출근길마다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눈물이 차오르곤 했죠. 그녀는 그런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나약하지? 다들 잘 버티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앞에서 지쳐있는 자신의 눈빛을 마주하며 결심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나를 위해 쉬자고. 그녀는 3일간의 휴가를 내고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놓고 정해진 일정도 없이 해변을 걷고 조용히 음악을 듣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그리고 그 순간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2장. 공허 속에 피어난 명상의 힘. 민재 씨는 36살 공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매달 월급도 정확히 들어오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회의 때 웃고 동료와 점심도 먹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지만 집에 돌아오면 알 수 없는 허전함이 그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텔레비전도 휴대폰도 책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거실에 앉아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스스로와 너무 멀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하루 10분 명상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자신 안에 가라앉은 감정을 조금씩 마주하기 시작했죠. 비로소 마음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장. 작게 시작하는 회복의 첫걸음. 지훈 씨는 대학원생입니다. 논문 마감이 한 달 남았지만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노트북은 켜져 있고 책은 펼쳐져 있지만 두세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앉아만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멍하게 보낸 하루 끝에는 언제나 자책이 찾아왔죠. 그러다 그녀는 어느 날 잠들기 전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은 조금만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날 단 20분만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 20분이 점점 늘어났고 자신을 탓하는 대신 다독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녀는 논문을 마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도 함께 얻었습니다. 4장. 밝은 얼굴 뒤의 진짜 이야기. 종호 씨는 사람들 앞에서는 밝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매일이 마치 연극처럼 느껴졌고 감정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친구와의 통화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사실 나 별로 안 괜찮아. 그 말 한마디로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들어주었고 그날 이후 종호 씨는 심리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고 밝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점차 진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5장. 반복 속에서 찾은 나만의 시간. 호준 씨는 대학 동기들이 승진 소식을 올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신만 제자리 걸음 같아 초조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SNS 속 화려한 삶들이 그의 기분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앱들을 삭제하고 자신의 노트에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루 10분씩 자신이 잘한 일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남, 식사를 챙겨 먹음. 그렇게 그는 자신을 비교의 잣대에서 내려놓고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조급함 대신 평온함을 택하면서 그는 자신만의 삶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장. 자책의 늪에서 벗어나기. 지훈 씨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다고 느꼈고 작은 말에도 큰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터넷에서 감정 카드 쓰기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카드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상사의 말에 속상했다. 무시당한 것 같았다. 그렇게 매일의 감정을 기록하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 걸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럴 수 있어라고 다독이면서 상처가 줄어들고 마음의 면역력이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7장. 감정이 녹는 조용한 산책. 미나 씨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땐 괜찮은데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되면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괜히 외롭고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친구의 추천으로 요가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몸을 움직이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요가와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연습을 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차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운 고요가 아닌 충전의 고요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8장. 감사로 채우는 고요한 마음. 유정 씨는 회식 자리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자신이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이야기 속에 끼어들지 못하고 웃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시작한 글쓰기 모임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나도 그랬어요 라고 답해 주었고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던 외로움이 조금씩 가셨습니다. 9장. 예민한 마음에 음악을 켜다. 준석 씨는 이유 없는 짜증과 눈물에 스스로 놀라곤 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자신의 행동을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감정 추적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감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그때 있었던 상황을 기록하면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감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해는 회복의 첫걸음이었고 이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가족 속 균형을 찾아서. 나래 씨는 쉬는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신이 게으른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한다는 강박이 늘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일요일 하루를 계획 없는 날로 정했습니다. 눈을 뜨고도 다시 누워보기, 창밖을 바라보며 멍 때리기, 아무 목적 없는 산책. 그 하루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차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그녀를 편안하게 감쌌습니다. 11장. 색으로 흘려보낸 눈물. 혜진 씨는 늘 집착하고 냉철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걸 서툴러 했고 속으로만 사귀는 일이 많았습니다.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도 그저 아무 말 없이 일을 계속했죠. 그러다
우연히 친구의 추천으로 수채화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붓을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색을 칠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붓 끝에서 흐르는 색들이 그녀의 말 못할 감정을 대신 표현해 주듯이 느껴졌죠. 그렇게 그녀는 그림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비워냈습니다. 12장. 내 속도에 맞춰 걷는 연습. 영우 씨는 항상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결과를 내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번아웃이 온 후로는 어떤 일도 진척되지 않았고 몸도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으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서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주말마다 혼자만의 산책을 하며 자기 속도를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3장. 고요함을 배우는 법. 진아 씨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안심이 됐습니다. 쉬면 뒤처질까 불안했고 고요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소리 없는 카페라는 공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 없이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그 공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고요를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귀를 막지 않고 조용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며 그녀는 마음속 잡음도 함께 정리해 나갔습니다. 14장. 진짜 감정과 마주하기. 동현 씨는 사람들 앞에선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감정이 폭발해버린 날 그는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그는 감정을 숨기는 게 강한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슬플 땐 울고 힘들 땐 말하는 것이 오히려 용기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솔직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5장. 작고 확실한 성취. 보람 씨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커리어를 쌓았지만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주말마다 마카롱을 만드는 취미를 시작하게 되었고 작은 성공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잘 부풀어 오른 마카롱 하나의 하루에 만족을 느꼈고 그녀는 그렇게 매일매일 작은 성취를 쌓아오며 다시 삶의 에너지를 되찾아갔습니다. 16장. 감정을 지키는 글쓰기. 현수 씨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삼키다 보니 번아웃이 왔고 어느 순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때 그는 노트북을 열고 그냥 써보자는 마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어 몇 개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문장이 되고 문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글쓰기를 통해 마음을 정리했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7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정우 씨는 쉬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늘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믿었고 빈 시간이 생기면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과감하게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선언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늘을 보고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주기적으로 자신에게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며 삶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18장. 진심이 닿는 글 한 줄. 수빈 씨는 SNS에서 누군가가 남긴 짧은 문장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문장은 그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녀도 누군가에게 그런 문장을 건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한 문장씩 위로의 글을 써서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하나, 공감 하나에 그녀는 따뜻함을 느꼈고 자신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19장. 감정을 기록하는 힘. 태윤 씨는 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은 많고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하루에 느낀 감정을 한 줄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회의가 힘들었다. 햇살이 위로가 됐다. 그렇게 감정을 기록하며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 작은 습관이 번아웃을 예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20장 멈춤 속에서 찾은 방향. 은정 씨는 번아웃 끝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막상 쉬니 더 불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처음이었고 그녀는 매일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숲을 걷고 나무를 바라보며 강물 소리를 듣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달려오기만 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무엇을 해야 할까보다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쉼표 같은 이야기. 지금까지 들려드린 20개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나 지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지침은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멈춰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통해 다시 삶의 중심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다시 힘내고 싶은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어도 좋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